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이용선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 한 달 만에 멈춰섰습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가파른 데다 오미크론이라는 새 변종까지 유입돼서 코로나19 상황이 그야말로 악화일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한 전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국내에서도 지역사회로의 확산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요. 방역의 고삐를 다시 쥐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분들은 안타깝게도 타격이 이미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인한 지역사회 특별 방역 점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죠. 이주리 여수시 보건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강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점검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할 텐데. 녹화일이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만 사흘째 전국에서 7,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위중증 환자 수도 700~800명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오미크론이란 등장 때문에 코로나19가 참 다른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최초 감염자가 발생한 인천을 넘어서서 서울, 경기 그리고 충북 지역까지도 뚫렸습니다. 4차 전파까지도 확인이 됐고 아직 우리 지역에는 전파가 없는 것 같은데 전국 확산 우려가 참 큰 상태입니다. 먼저 총평을 이주리 소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아직까지 지금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그 인천 부부 감염 사례 후에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산돼서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오미크론 변이는 아직 그 특성을 연구 중에 있으며 그 전파력이 강하고 말씀하신 대로요 백신 해피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 델타 변이가 철저한 방역 대응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확산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철저한 대응으로 그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연말 모임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실제 방역 최일선에 이제 계신데 이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더 좀 긴장되고 막 직원들 분위기도 좀 뒤숭숭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확산세가 빠르다 보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지역 내에 그 감염자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뿐 아니라 전남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돼서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이제 직원들이 검사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직원들 피로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 지난달 24일에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보고가 됐고 이 이름이 붙여지기도 전에 이미 미국에 상륙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정체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한 상황인데 현재 50개국 가까이에서 이 오미크론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도 강세영 기자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미크론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돌기가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6개에서 32개로 늘어나서 전염성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증상이 조금은 약하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국내에서도 12월 1일 날에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40대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국내 첫 사례인데요. 정부는 12월 3일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 강화 국가, 위험 국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서 국적 그리고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서 열흘간 격리하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의견도 분분한 상황인데요. 제약사인 화이자, 백신을 제조한 화이자사는요. 백신 3차 접종, 그 부스터샷에 맞으면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전염성이 커지면 환자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줘서 정작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즉시 수용할 수 없게 되어서 오히려 사망률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델타보다는 전파력이 세지만 증상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남아공의 의사랄지 아니면 앤소니 파우치 미 감염병 전문가도 감기 수준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그 증상이 약하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파력이 강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도 아직까지 지금 그 데이터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더 축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진행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욱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실체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전파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새로운 또 방역 수칙을 내놨는데 지난 6일부터 4주간 방역 패스 확대, 또 사적 모임 인원이 줄었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도 강서영 기자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확실하게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수가 부족해지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교적 안전지대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던 광주 전남 지역마저도 지난 7일만 봐서도 역대 1일 최다인 111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서울과 마찬가지로 국가지정 중증 전담 병원 병상도 포화 상태에 이르고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미크론까지 전파될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시키는 이전의 수준을 넘어서 백신을 맞지 않거나 혹은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일부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방역 패스를 도입을 꺼내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리기로는 오미크론 등장이 새 국면을 불러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강서영 기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드 코로나 시행이 아무래도 좀 먼저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위드 코로나가 확실하게 좀 확산세에 영향을 좀 끼쳤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그 11월부터 그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확진자 증가세를 예상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했던 그 수보다는 지금 현재로 본다면 더 이제 가속도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그 출현으로 인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그 확진자하고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지금 확산이 돼서 아주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지금 감안해서 지난 6일부터 1월 2일까지 그 4주간 지금 일부 방역을 강화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적 모임이 우리 전남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바뀌었고요. 예.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사업장도 그동안에 그 유흥시설 등 5개 업종만 했었었는데 11개 업종을 더 강화해서 16개 업종으로 지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하게 그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것도 감안을 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마 더 잘 지켜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수시 이야기를 좀 좁혀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역 기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여수시는 어떻게 좀 방역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지요? 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19개 부서가 참여하는 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감염병 대응 통제관인 저 이제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한 방역대책본부를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이후 특별 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에 우리시 국소단장을 중심으로 해당 업종에 대한 방역 안내와 또 점검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 매일 그 코로나19 대응 상황 보고회를 열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도 한동안 좀 뜸했다가 이번 주만 보더라도 월요일이 6명, 화요일도 6명, 수요일 11명, 그리고 목요일 10명 다시 이제 두 자릿수대로 좀 약간 진입한 느낌인데
또 참 많은 우려를 샀던 게 지난달에 학교를 중심으로 좀 여수시가 떠들썩했었어요. 뭐 초등학교에서도 나오고 중고등학교에서 나오고 참 이렇게 급증한 바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몇 명이고 확진자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0시 기준으로 해서 873명입니다. 여수시 확진자가. 그리고 이제 이 확진자에 따라서 증상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서 이제 병원하고 우리가 전남권 내가 병원 의료원에서 5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는 2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분류를 해서 이게 이제 우리 전남도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병상 배정을 받으면 환자 이송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지금 재택 치료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지금 재택 치료도 여수시에서 지금 19명째 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는 19명이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녹화일 기준은 금요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확대를 해보죠.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여수, 순천, 광양 지역 그리고 전남도의 확진자 현황과 관리는 강소영 기자께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12월 9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순천에는 확진자가 총 852명 발생을 했고요. 사망자는 9명입니다. 광양은 408명으로 집계됐고 고흥은 236명이 확진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라남도 전체로 보면 2,850명이 확진이 됐고요. 사망자는 29명입니다. 여수시와 유사하게 같은 전남도이다 보니까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관리 방안은 비슷한 그리고 유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 밀접 접촉자가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이제 격리 조치가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모든 확진자들이 바로 그 격리 병상이나 전문 치료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는데 특히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 재택 치료를 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택 치료를 할 것인가 혹은 병원 치료를 할 것인가는 말씀 주신 것처럼 환자의 건강 상태, 뭐 기저질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중에 또 재택에서 혼자 이 환자가 격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정도까지 세심하게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리병원 치료가 확정이 되면은 전라남도가 치료 병상을 배정해서 이송하는 그런 절차는 전남도 내 시구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 나와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택 방치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원하실 테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족들 간의 감염 위험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 강소영 기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1인 가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온 가족이 다 감염이 돼버린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재택 치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함께 이전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연령이라든지 그런 걸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연 치유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집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관내 협력 병원이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여수 중앙병원하고 한국병원에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1대1로 비대면으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 그 비상약품은 저희들이 따로 집으로 저희들이 배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재택 치료자가 상황이 조금 예를 들어 뭐 증상이 있다든지 이럴 때 그 의사 선생님과 1대1 그 진료를 통해서 요청에 따라서 또 처방전도 발급을 하고 그에 따라 또 건강 상태를 매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 그 격리 관리반은 1일 2회씩 그 연락을 해서 보호자하고 재택 치료자 그 생활 수칙을 안내를 하고 또 생활치료센터보다는 아무래도 재택치료에 대해서 집 가정에서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많이 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해도 이제 혹여 그 고시원이라든지 세어하우스 같은 경우 그 확진자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 현장을 직접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타인과의 접촉이 우려된다든지 또 아니면 환기가 불량한다든지 뭐 지하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생활치료센터로 저희들이 이송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기준으로는 19명의 재택 치료이기 중이기 때문에 지금의 인력으로는 어느 정도는 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거 하나하나 또 다 관리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격리관리반과 지금 저 관리하는 그 여수시청 직원들하고 해서 지금 1단계, 2단계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단계별로 저희들이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19명 중에 9분은 이제 이제 완치가 돼서 퇴원하셨고요. 이제 집에서 나머지 지금 10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분. 네. 예. 현재 기준으로. 네네. 예, 알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집에서 받는 것과 병원에서 받는 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격리에 대해서 사실 그 우리 생활치료센터에서도 가면은 그 완전한 완벽한 격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서로 접촉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택치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감안해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 같은 것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재택치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택 방치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네, 해석이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상 확보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한데 관내 병상 확보 수준은 어느 정도가 좀 차이 있는지 이것도 좀 네, 제시를 좀 아까 해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도내는 지금 의료원 3군데하고 병원 2군데에서 5군데가 병원이 있고요. 생활치료센터 2군데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이 된다면 판단을 해서 재택치료까지 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에 그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그 감염 등으로 해서 확진자 증가를 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우리시 관내 그 200병상 이상 되는 그 병원 4군데 여수 여천 전남병원하고 한국병원, 애양병원 등 해가지고 코로나19 그 확진자 입원 병상을 그 병원 내에 있는 그 5% 정도로 확보해서 51개 병상을 저희들이 마련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그 중앙병원에서도 지금 예비 병상을 일부 지금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예비 병상들을 확보한다는 것은 격리가 가능한 그런 병상들일까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정말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만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60세 이상 부스터샷 접종률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고령층 추가 접종률 부스터샷은 어느 정도로 지금 맞고 계십니까? 네, 지금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 2차 접종자는 22만 8,725명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요. 3차 부스터샷이 3만 472명으로 지금 13.1%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 그 읍면동에서도 이제 현재는 지금 그 예약을 하지 않아도 바로 가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는 예약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지금 바로 현장 그 의료기관으로 가면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3차는 13.1%,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 물론 이제 3차가 중요해진 시점인데 2차 접종률 한 85% 정도로 봐야 되겠죠? 네, 84.2%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남 지역 전체로도 좀 확장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전라남도만 보면은 고령층의 접종률이 여수시의 접종률인 13.1%보다 소폭 높은 14%입니다. 22.1%인 전국 수치에 비해서는 여수시나 전라남도나 모두 낮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 고령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의 경우에는 3차 예방접종, 부스터샷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방역당국이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의 감염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최근 2주간 전남 확진자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450명 중에 60세 이상 고령층이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라남도는요, 고령층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접종을 완료한 지 5달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그 백신 그 면역으로부터 조금은 이제 면역력이 약해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2차 접종 이야기가 접종률 이야기 나왔을 때 전남 지역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라고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강서영 기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이 60세 이상 부스터샷 접종률이 21%예요. 3차는 왜 이렇게 좀 낮은 걸까요? 지금 이제 전남이 지금 2차랑 1차가 높았던 것은 아시다시피 전남은 지금 고령층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접종률이 높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하셨습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때는 저희들이 직접 이송을 해서 접종을 하고 또 집으로 또 다 모셔다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그 체계는 지금 저희들이 접종센터를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만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각 읍면동에서도 지금 최대한으로 그 특히나 그 고령층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지금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7%에서 한 9%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여기에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 부분에 아무래도 대해서. 전혀 없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백신 접종 그 이후에 뭐 이상 반응을 생각해서 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접종을 지금 해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침에 그 저희들이 공문이 왔는데 그동안 지금 4개월에서 6개월 그 부스터샷을 했던 게 지금 오늘부터는 아마 3개월부터 6개월 사이니까 3개월 이상이면 부스터샷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청소년 접종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청소년 접종률은 여수시 현재는 어떻게 좀 집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12세에서 17세 대상이 15,452명이었습니다. 그중에 1차가 9,328명을 접종을 했고요. 2차가 6,188명으로 해서 1차는 61.3%, 2차 접종은 지금 43%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예. 네. 전남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전남 지역 전체로 보면 12살부터 17살 사이 접종 대상이 9만 5천여 명입니다. 이 중에 1차 접종률을 마친 비율이 60.5%로 여수시보다는 소폭 낮습니다. 예. 그리고 2차 접종을 완료한 학생까지 보면 39.7%인데 이것도 여수시 접종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습니다만 고령층 추가 접종 그리고 청소년 백신 접종 이제 패스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이제 이 이야기에 불이 붙었는데 현재로서는 계속 정부 당국도 그렇고 보건당국도 백신 접종 적극적인 동참만이 지금은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 반응 등 그런 이유로 해서 접종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60세 이상 그 고령층의 경우는 그 사망자 수와 위중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부스터샷은 빨리 그 서둘러서 접종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그 전면 등교로 해서 소아 청소년들의 감염 비율이 그 30%에 달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청소년들도 백신 접종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어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도 그렇고 접종 부스터샷 3차 접종을 꼭 해야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울 지역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뭐 사망자에 대한 피해 보상, 피해자 집회까지도 나오면서 이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여수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없고요. 알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안 하면은 뭐 학원도 못 가는 거고 식당, 카페 등 뭐 도서관도 가기가 힘들고 PC방 등 이제 이런 시설들을 아예 갈 수가 없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왜 백신 맞을 권리를 주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정리를 강세영 기자께서 좀 해주실까요? 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그 청소년들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적용 대상이요. 백화점 혹은 뭐 학교가 제외가 되지만 결국에 학원, 도서관, 독서실은 적용이 된다. 이런 기준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방역 패스 중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가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이런 학원 독서실에 대한 적용은 이거는 학습권 침해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공부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장인 건데요. 실제로도 일부 학생들은 이 방역 패스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헌법을 위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백신 부작용 그리고 이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설득시킬 만한 뭐 보상이라든지 배상이 정해지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국가가 강요를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다라는 주장인데요.
반발이 이렇게 너무 극심하게 치닫다 보니까 방역 당국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이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여지를 두면서 의견을 더 수렴해서 시행 전까지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상황입니다. 예. 백화점은 되고 왜 학원, 도서관, 독서실, PC방은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그 반감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또한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이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어느 곳이든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특히나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어떤 형태로든지 방안이 된다면 학생들도 접종을 다 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백화점 같은 데가 되고 여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여수에는 백화점이 없습니다만. 네네. 알겠습니다. 백신 맞지 않을 자유 그리고 반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의 건강과 보건권도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비슷한 말씀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이게 이제 권리 대 권리가 지금 그렇죠. 대립이 되는 건데요. 내 자신에게 백신을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방역 당국이기 때문에 접종을 권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결국은 주변 모두를 위해서는 접종을 해서 함께 동참을 하는 게 가장 그 방역의 수칙을 지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서영 기자께서도 이 권리 대 권리 그리고 현장 나가 보시면서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뭐 들은 이야기가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수영 선수 고 이슬희 씨가 있습니다. 순천에서 백신을 맞고 거의 사흘 만에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 이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순천에서 20대 초등교사가 백신 접종 이후 사망을 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을 사실 저는 주로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금 더 진실된 이야기를 들어보니 물론 저는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맞고 싶지 않아 하시는 이 분들이 왜 백신을 맞고 싶어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신하는 거죠. 이 백신 안에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백신을 내 몸에 주입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갔고 그리고 이 백신 패스 논란도 어쨌든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백신이 100% 안전하다고 한다면 백신을 맞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방역 당국의 입장과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국민들의 불신 혹은 반발에 대해서 무조건 백신을 맞아라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백신을 불신하는가를 좀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 불신을 어떻게 불식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들을 설득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소영 선수 이슬희 씨나 순천 초등교사 같은 경우에도 인과성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맞아요.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백신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문장에서 일부 이제 단어를 그 여지가 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뭐 추후에 인과성이 인정이 될 수도 있다. 뭐 데이터가 쌓이면 인과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제대로 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모호한 문구들이 불신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신을 더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민들은 인과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좀 뭔가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 정도는 국민들께서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조금 더 납득 가능하게 설명을 해줘야 이 백신 패스 논란이 조금은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희생을 하자, 우리가 백신을 맞자라는 이런 이야기는 코로나가 확산됐던 그 초기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중병이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그 초기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리고 그 변이 바이러스의 증상이 조금 경미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뭐 공동체를 위해서라는 그 주장만으로는 저는 이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주리 소장께서도 한숨을 여러 번 쉬시면서 들으셨는데 고민을 왜 안 하셨겠냐마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아니고 이제 보건소장님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해 못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상의 이제 이유로 마치지 못한 경우 보건소에서도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PCR 검사를 받고 이제 이용을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 접종을 이제 접종을 못할 경우에는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요. 이제 그런 경우는 첫 번째는 그 코로나 확진이 돼서 완치가 돼서 이제 격리 해제가 된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예외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그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그 접종 연기라든지 금기 대상자로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예외 확인서가 가능하고요. 그 면역 결핍이라든지 뭐 면역 억제제 아니면 항암제 투여를 하시는 그런 그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접종 연기가 필요하고요. 이런 분들은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그 의사 선생님의 소견 진단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그 예방접종 실시의 금기 대상자 중에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그 반응이 있는 경우가 이런 이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의사의 그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또 가능하고 건강상 이유로 접종을 못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오셔서 PCR 검사를 하고 그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면 그거 가지고 또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음성 확인서의 유효 기간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매일매일 가서 받아야 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을 나간다든지 그러면 뭐 3일, 뭐 72시간 이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바꿔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아까도 저희들이 오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제 검사해서 음성인데 오늘 또 양성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효 기간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지금 변동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로 본다면 3일 이전에 검사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서를 주고 있습니다. 72시간까지는 되고 네네. 매번 업데이트해서 검사를 또 받고 이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확인서를 해가지고 가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짚어볼 것은 지역의 경기, 경제 분위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연말이고 아무래도 전남 동부 지역은 관광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연말 분위기에 찬물을 좀 끼얹은 것 같아서 연말 특수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역의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확실히 이 길거리 있죠. 여수 시내도 그렇고 부영 3단지 아시죠? 예, 그런 여수 길거리도 확실히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방역 조치가 강화되겠다고 이제 발표가 된 이후부터는 코로나 초기만큼 그렇게 적막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확실히 좀 분위기가 주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식당이나 업장들도 뭔가 잠시 활기를 띠는 것 같았는데 다시 손님이 줄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기존에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지만 다시 8명으로 축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팀 회식이라든지 뭐 큰 대형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약이 됐었다가 이 모임 인원 축소로 인해서 다시 이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자영업자분들은 그 방역 지침이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혼란스럽다라고 가장 많이 좀 토로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초기부터 현재까지 방역 지침은 강화됐다가 약화됐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확진자 그 확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그걸 힘들어하세요. 차라리 계속해서 이제 그 방역 지침이 강화가 된다면 뭐 사업을 일찍 접는다라든지 이런 판단이 가능할 텐데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희망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확진이 확산이 되면서 방역 지침이 강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자영업자분들께도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안 들으신 게 아닐 것 같아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그 완화를 시키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그때는 사실 델타가 이제 변종이 델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11월 25일 그 갑자기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이게 확산세가 이제 증가가 되고 지속되다 보니 사실은 방역 당국에서도 그런 부분 이외에 고민이 안 되셨겠습니까? 저희들 그렇죠. 예. 그 또한 저희들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 또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분명히 그 자영업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많은 그 혼란스럽고 또 그때그때 또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 또 맞춘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여튼 조금만 더 힘을 합해서 좀 함께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과는 별개로 뭐 추가로 그럼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 같은 것들은 뭐 고민하고 계신지요? 여수시 안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금 하고는 계시는데 이제 뭐 정확한 거는 아직 이제 예. 알겠습니다. 관광객분들은 그런데 이게 오지 말라고 철도를 끊을 수도 없고 비행기를 안 뜨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관광지 방역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평일에도 지금 관광지 주변 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주말에는 13개 부서 공무원들이 그 협업을 해서 관광 종합 대책반을 지금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 71개소 현장을 방문해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말하자면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22개소에는 방역 관리원 지금 50명이 배치돼서 그 관광객 발열 체크와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지난 그 12월 2일에는 저희 그 시장님 권호봉 시장님께서 관광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에서도 시행이 됩니다. 혼란이 좀 예상이 다소 되기도 하는데 물론 자영업자분들의 고충도 이야기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좀 준비를 좀 하고 계시던가요? 우선 이제 이런 방역 패스가 13일부터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준비도 준비지만 준비하기에 앞서서 우려부터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영업자분들은 이미 그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뭔가 이제 방역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주장이고 우선은 이 지침을 한번 위반을 하면 이 업장이 과태료 150만 원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4번까지 반복해서 어기게 되면 이 시설이 폐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모인 이 단체들은요, 가뜩이나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인데 우리가 직접 이 가게에서 PCR 검사를 했는지 예전에 그 QR코드와 그 안심콜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죠. PCR 검사를 했는지, 실제로 백신 접종을 맞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백신 패스가 적용이 되면 추가로 고용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실제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그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할 수 있는 이 비용이라든지 뭐 다른 여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강제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방역 패스는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게 저기 소상공인 단체들의 주장이고요.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요, 소상공인 단체는 이 방역 패스 도입을 위해서 그들만의 대책이라든지 뭔가 이제 관리 방안을 현실적으로 한번 마련해서 정부에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제안들이 관철되지가 않으면 뭐 집회라든지 아니면 총궐기라든지 뭔가 이런 액션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혀서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계도 기간이 이제 끝납니다.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이제 방역 패스 업종이 지금 16개 업종으로 지금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시 홈페이지하고 SNS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 내에 그 부서별로도 소관 단체라든지 그 협회, 그 사업장에 전체적으로 지금 공문을 발송해서 내용을 지금 홍보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아직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지침을 못 받았는데 과태료 150만 원이 이야기가 또 덜컥 들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홍보 방법에 대해서 지금 기준으로는 다 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실지가 궁금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방역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켜야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또 그로 인해서 그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되고 사실 지금 뭐 거의 지금은 그 전화로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역 패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QR로 찍어서 거기서 바로 또 음성으로 나오는 것까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은 습관이나 건강 관리법 등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은 시청자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가을 겨울철이 되면 건조한 날씨 때문에 그 코나 폐 등에 그 감싸고 있는 점막이 쉽게 마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도 나오고 그러는 상태가 되는데 세균과 바이러스 침입에 취약한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이 되고 호흡기 질환 예방법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수분 섭취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고 그래서 기관지가 촉촉하게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외출에는 꼭 손을 씻고 또 마스크 착용은 아주 필수니까 마스크 착용 잘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또 어려운 시기에 나와주셔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소장님께서 목마르실 것 같아요. 물 좀 한 잔 드시죠. 감사합니다. 예. 자, 끝으로 지영민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여쭐까 하는데 먼저 강서영 기자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백신을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 저도 백신을 맞았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해소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야만 이 백신 패스든 앞으로의 방역 지침이든 국민들이 준수할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 이런 뭐 백신과 관련된 계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럼 계약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작용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추가되고 있는 사례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주리 소장님께서도 시청자분들께도 지영민께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그 단계적 일상 그 회복 단계로 이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뭐 친지라든지 지인 등을 방문한다거나 미뤄왔던 여행을 많이 하실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동이 많아지면 코로나19 확진자는 또 다수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또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인 변이 바이러스 등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민께서는 아무래도 타 지역 방문이라든지 그 이동을 좀 가급적 좀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타 지역 거주자와 그 접촉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꼭 검사하고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그 최선의 방역은 백신 접종이라는 걸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신 시민들께서는 꼭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쁜 시기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6시 보건소 이주리 소장과 함께했고요. 요새 MBC 강서영 기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참 어렵습니다. 연말인데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들 전해드리지 못해서 다소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다시 좀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연말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